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역사와 가장 관계가 깊은 중국사 흐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사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한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 하면 처음에 이 전설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 같이 그런 신화의 시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삼왕오제 시대 그래요. 삼왕오제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바로 역사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한나라죠. 한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상나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은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있고 또는 은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고 있는 거죠. 주나라인데 처음에 주나라가 견운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동주 그리고 여기서를 우리가 서주로 합니다. 서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주시대가 있어요. 동주시대. 이 동주시대를 우리가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합니다. 춘추시대가 있고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한 그 역사를 이어가고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시황제겠죠.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가 15년 만에 금방 망하죠. 그래서 이제 온 것이 진나라를 이제 통일하고 전한시대 그래요. 전한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망에 의해서 신한이 생기죠. 그래서 신나라가 망하고 바로 이제 후한이 생깁니다. 후한. 그래서 삼국시대가 옵니다. 삼국시대 하면 위촉오를 말하겠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위촉오가 드디어 이제 통일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간 것이 바로 위나라겠죠. 그래서 이제 서진이 되겠죠. 서진이 이제 이어갑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오호가 쳐들어옵니다. 오호가 와서 16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을 5, 16. 그래서 서진은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것을 우리가 동진그럽니다. 오를 통일한 것이 바로 이제 북입니다. 북이. 그래서 선비족에 의해서 북이가 생겨납니다. 북이가 다시 동이와 서이로 또 분열하죠. 다시 이제 북제하고 북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어째요? 바로 이제 송, 제, 양, 진나라 이렇게 이제 바꿔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일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제 북제, 북주가 이제 연결되고 드디어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는 겁니다. 그 수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오죠. 근데 당나라도 드디어 이제 절도도 반란이다 이런 걸 이제 5대 10국으로 이제 분열, 5대 10국이 됩니다. 5대 10국의 혼란기가 있었죠.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통일한 것이 이제 절도사 조광윤. 근데 저 송나라죠. 송나라는 두 개로 또 쪼개집니다. 처음에 있었던 송을 북송.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망한 송나라를 남송.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있었고. 이 남송과 북송을 드디어 이제 평정한 것이 바로 이제 몽골이었죠. 그래서 몽골이 이렇게 옵니다. 몽골이 오고. 그 다음에 몽골이 나중에 이제 1271년에 이제 이름을 온으로 바꾸죠. 온. 그 다음에 이제 온나라가 망하고 나서 명나라가 옵니다.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인데 처음에는 후금이었죠. 후금이 오다가 이름을 또 청으로 바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드디어 이제 멸망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그래서 중화민국 하면 이제 순원에 의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1년에. 그래서 중화민국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마오쩌둥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사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의 흐름을 이제 자세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삼왕오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하냐면 삼왕이라는 것은 세 명의 그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그 탄생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농업의 신을 바로 이제 뭐라 했냐면 신농씨 그랬어요. 신농씨 하면 농업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죠. 신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이제 복희씨 그러죠. 복희씨라는 의미는 뭐냐면 복희씨 요것은 이제 수렵을 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인씨 그죠. 수인씨 하면 이제 그 불을 사람이 또 이제 화식을 하는 것을 이제 하게 해줬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제하면 뭐가 있냐면 오제하면
황제 5명. 이 황제란 말은 시황제에서 황자가 아니야. 누를 황자입니다. 그래서 황제, 그 다음에 이제 제곱, 전욱, 그 다음에 요임금, 순임금 해서 5명의 황제를 우리가 오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요나라 때 요왕은 어째요? 아주 정치를 잘했죠. 백성들이 그냥 아주 그 왕이 누군지 모르고 살 정도로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를 격앙가 그죠. 그러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이 그 백성들이 부른 그런 노래죠. 이것은 이제 요나라 요 임금이 이렇게 그 민정 시찰을 갔다가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정치 잘하구나 그죠. 정치 잘한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행복하고 편하게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 지금 보면 어때요? 백성들이 아니라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 정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정치는 어때요? 그 시대에 지배자가 누군지 모르고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또는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요나라 요임금이 그 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태평성대 그죠.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한나라는 이제 언제요? BC 2000년부터 1500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도읍지는 어디냐? 그러면 이제 그 뭐 주로 황하 이역이겠죠. 그래서 우왕이 건국했습니다. 우왕. 그러니까 요나라, 수나라,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이제 우왕이 건국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온 곳은 이제 상나라입니다. 여기는 이제 BC 1500년부터 1120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냐? 상족이라고 해요. 상족. 상족들이 세운 나라다. 그죠? 그러면 도읍지는 어디예요? 도읍지는 당연히 은어입니다. 은어. 그래서 이제 각골 문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 그죠? 주나라는 이제 BC 서주는 BC 1120년에서 BC 770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견웅족이 침략하기 전까지 그죠? 그러면 누가 세웠냐? 당연히 여기는 주족들이 세웁니다. 주족들이 세웠다 그죠? 그러면 그 도읍지들이 바로 이제 호경 그죠? 호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동주시대가 있습니다. 동주시대. 동주시대는 이제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를 말하니까 춘추전국시대면 춘추시대를 먼저 할게요. 이것은 BC 770년에서 403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춘추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그러면 동주시대에 바로 이제 도읍지는 어디냐? 로양이 바로 도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춘추전국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오패라고 하죠. 오패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는 역시 BC 403년부터 221년까지를 말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끌었던 애들은 말하고 칠웅이 있죠. 칠웅.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정책이 뭐냐? 춘추호패는 존왕양입니다. 존왕양이. 그죠? 주왕시를 받들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예요? 제자 백가가 엄청나게 출연하죠.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칠웅하면 이제 약육광식이죠. 이 약육광식이 바로 이제 그 팽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초, 연제, 한이조 7개의 나라가 이제 이 다퉜던 그런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진나라. 시황제죠. BC 221년에서 바로 15년 만에 망하죠. 그래서 이것은 206년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진나라 그러죠. 도읍지는 세냥이었어요. 세냥이 도읍지였고, 건국자는 바로 진시황이죠. 그래서 시황제가 겁니다. 시황제. 우리가 진시황제 하면은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해서 진시황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시황제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 자, 한나라입니다. 여기에 전한하면 신한 이런 걸 다 해서 한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나라 할 때 하면 전한, 신, 후한 그러죠. 자, 그러면 전한은 누가 세웠어요? 전한은 여러분 잘 알면 이제 유방이가 세운 거죠. 유방이가 세웠고, 그 다음에 신은 이제 왕망, 이 애척했던 왕망이 세워서 금방 망했던 거죠. 후한은 이제 유수죠. 유수 광무제, 유수죠. 유수가 세웠는데 이것은 광무제가 세운 겁니다. 광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이렇게 신한, 그 다음 후한, 전한 이렇게 합쳐서 이제 우리가 한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 다음에 조조 유비, 성군이 세웠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드디어 통일된 것이 이제 서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서진은 실제로는 이제 265년부터 해가지고, 바로 이제 316년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째요? 북쪽에서 5호가 이제 쳐들어오죠. 5호란 것은 호자가 오랑캐 호자야. 그렇기 때문에 선비족, 강족, 갈족, 저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어요? 흉노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그 오랑캐를 5호 그럽니다. 그래서 이 5호들이 16국을 세워서 아주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한 것이 선비족이 세웁니다. 선비족이 세워서 드디어 통일했다 그러죠. 그래서 북위 시대가 시작됐다. 북위 시대는 실제로 이제 효문제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화 정책을 추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동이, 서이, 북제, 북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지는 이제 한족들이 세운 건데, 여기에 도읍지는 이제 어디였어요? 바로 이제 난징이죠. 난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진을 세웠던 사람은 사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에라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양나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런 것을 통일한 것이 이제 수나라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란 말은 여기에 위, 그 다음에 여기에 진,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북쪽을 해요. 북쪽. 여기를 남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합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쳐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바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일한 게 이제 수나라죠. 수나라는 589년에 통일해가지고 바로 618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를 이 수나라는 어디를 수도로 했냐? 장안을 수도로 하죠. 장안에 하재 걸죠. 장안. 그리고 이것을 세운 사람은 수문제입니다. 수문제 누구예요? 수문제 하면 바로 이제 양견을 말하겠죠. 양씨의 그런 왕조다. 양견이 세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나라도 금방 대토목공사나 우리나라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세처하고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당나라가 망합니다. 수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61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7년까지. 907년. 그래서 당나라는 어디에 도읍했냐? 장안에서 합니다. 여기도 장안에서 도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사람은 이제 이 당고조을요. 당고조. 누구예요? 이연이었죠. 고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연이요. 이게 이씨왕조죠. 이연이가 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5대 19개 혼란기로 옵니다. 5대 19개 혼란기는 바로 이제 907년부터 한 60년간 되죠. 그래서 962년까지 계속됐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혼란을 드디어 이제 잠재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송나라의 바로 이제 누구예요?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죠. 그래서 조광윤이 바로 이제 조씨왕조죠. 조광윤이 했는데, 그 도읍지는 어디겠어요? 카이펑이죠. 카이펑. 그렇죠? 카이펑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카이펑에서 했다. 그죠? 그래서 북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북송은 960년에서 1127년까지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남송은 나중에 이제 그 온에게 멸망할 때까지죠. 그래서 1127년에서 1279년까지. 근데 남송의 수도는 어디냐? 남송의 수도는 이제 카이펑에서 이제 뭘로 옮겨요? 바로 이제 항저우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만이라고 해주세요. 이만. 이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몽골이 세워진 것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이 몽골이 세워진 것은 1206년에 세워지죠. 그래서 1271년까지. 그러면 이 몽골을 세웠던 사람 누구요? 바로 이제 징기스칸이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웠다. 그러면 그때 도읍지는 어디예요? 도읍지는 이 카라코롬이라 하죠. 카라코롬에서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쿠빌라이 칸 때 이 국호를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원나라로 바뀐 것이 1271년부터 1368년까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도읍지는 어디 있어요? 도읍지는 이제 카라코름에서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베이징으로 옮기죠. 베이징. 그래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베이징 그때를 이제 대도 그래요. 대도. 그러면 누가 옮겼냐? 쿠빌라이 칸. 그죠?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이 옮깁니다. 자, 그런데 원나라도 이제 쫓기죠. 바로 이제 그 황희 계승 전쟁이라든가 또는 경제 파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 쓴데, 명나라는 1368년부터 해가지고 1644년, 바로 이제 청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수도는 처음에는 난징이었죠. 난징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영락제 베이징으로 옮기죠. 베이징으로 옮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명나라를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주원장이죠. 그래서 주원장이 세웠다. 우리 이성계하고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요. 청나라 원래 여진족, 후금이다 있죠. 후금. 그래서 후금이 생 것은 바로 이제 1616년이죠. 1616년에 해가지고, 원래 청나라가 멸망한 것이 1911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했냐면, 이제 그 누르하치가 했겠죠. 누르하치가 했는데 그 수는 처음에 흥경이었어요. 흥경. 그 다음에 심양으로 옮기죠. 심양으로 옮겼다가 심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베이징으로 옮깁니다. 그때 세웠던 사람이 누르하치예요. 누르하치가 그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청나라가 난징 조약이나 또는 베이징 조약으로 완전히 영국이나 그 프랑스에 석국이 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순원에 의해서 신해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해 혁명으로 인해서 혁명으로서 난징에다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이 중화민국인데, 중화민국 이제 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 총통이 순원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초대 총통이 누구예요? 유한스카이. 그죠? 그래서 유한스카이가 있다. 유한스카이. 자, 그 다음에 중화민국 하면 언제예요? 바로 이제 1949년부터 현재 이루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뭐예요? 마오쩌둥에 의해서 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중국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사를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지배계층이죠. 지배계층. 자, 지배층은 한번 알아볼게요. 따로 쓰겠습니다. 지배층은 서주시대 때는 제후들이 합니다. 제후들이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동주시대 때, 그죠? 동주시대 때는 사층이 합니다. 사층이란 말은 뭐냐면 선비사자, 사층이 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족 때는, 여기 한나라 있죠? 이 한나라 때 지배계층은 누구냐면, 한나라 때는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들이 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 있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바로 이제 그 문벌 귀족이죠. 호족에서 이제 문벌 귀족이 있습니다. 문벌 귀족이 했고, 수나라, 당나라 시대는 문벌 귀족이었다가 문벌 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해요. 그래가지고 절도사들이 지배계층 형성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송나라 때는 사대부들이 바로 이제 지배계층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몽골 때는 어찌냐? 몽골족과 생목인들이 바로 지배계층을 이룹니다. 생목인들. 그리고 명청시대, 그죠? 명나라, 청나라 시대는, 명청시대에는 뭐가 있다? 바로 신사층입니다. 신사층. 이 정도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전설 시대를 우리가 삼황오제 시대 그럽니다. 삼황오제. 삼황오제라는 것은 신농시, 복희시, 수인시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는 바로 이제 그 우왕이 건국했다 그러죠. 그래서 한나라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기록상의 이제 그 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과 유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역사 시대로 온 것이 이제 상나라, 은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상족이 세웠는데 도읍지가 은어가 있다. 이 정도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 시대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그 주족이 세웠고, 바로 도읍지는 호경이다. 그러다가 동주 시대가 가면 이제 로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뭐라 하냐면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나라는 바로 이제 멸망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 그죠? 한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나라 그런다. 이게 한나라 한자.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나라. 유방이가 세웠던.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 위초고가 있죠. 조조, 유비, 송건이가 세웠던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서진이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서 선비나 그 다음에 강족, 갈족, 저족, 흉노족이 내려와서 16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통합한 것이 선비족의 북이었다. 북이가 동이서에 일어나고 북제북쪽으로 나눴다. 그죠? 근데 이제 오랑캐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거 동진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동진인 송계, 양진으로 이렇게 변화되다가 끝내는 수나라 통일했다. 그래서 여기에 북위 시대에서 북제, 북주까지를 우리가 북조, 그 다음에 여기에 송계, 양진을 남조, 그래서 여기에 삼국시대 위, 그 다음에 진 해서 위진, 남조, 북조, 그래서 이것을 위진, 남북조 시대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통일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통일했고, 그 다음에 5대 19 혼란기 있었는데 이것을 통일한 것이 절도다. 조강륜이었다. 그죠? 그래서 북송시대와 남송시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빠진 것이 북송시대 때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 그 다음에 서하를 세운 탕쿠투족, 그리고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이것만 여기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원으로 고쳤고, 그리고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후궁골죠. 그 다음에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지배층이 이렇게 서주에서는 제후들, 봉건제도 때문에 그렇겠죠. 동주시대 때는 사층,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는 호족, 유진 남북조에서는 먼벌귀족, 수당 때는 먼벌귀족이 절도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송나라는 사대부, 그래서 원나라 몽골족 생몽이, 그 다음에 명정시대 때는 신사층.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려면 중국사의 흐름을 꼭 이해해야 된다 그럽니다. 요즘 하여간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역사 공부를 통해서 절대 독재자들은 나중에 국민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것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바로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관료들도 절대 국민들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